해설위원님, 강원 FC가 지난해 이제 준우승을 거뒀었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강팀이란 좀 인식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없는 부분도 대중 일반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이 팀이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무언가 윤정한 감독 하에서 네. 팀적으로 잘 어떤 뭐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우연치 않은 결과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강원 같은 경우도 선수 영입을 할 때 소속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지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알토란 같이 영입을 해서 그걸 사실 성과를 낸 거거든요. 네. 이상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기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강원에서의 그런 활약으로 황문기, 이기혁 이런 선수들이 대표 선수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스타 선수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후보로 강원을 놓는 전문가가 없어요. 네, 강원은 지난 시즌은 2등했지만 올 시즌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네, 워낙 핵심 선수였던 선수들. 황문기 선수가 비대치 운영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핵심 역할을 정말 수행을 했던 선수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빠른 전환에서의 파괴력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선수고, 김영빈 선수의 공백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센터백에서의 어떤 중량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잠재성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네. 첫 경기였지만 강준혁 같은 아주 활동량이 많은 풀백들 분명히 저는 잠재성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민준 같은 선수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전 소속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또 잘 선별해서 마리오 선수도 데뷔전을 가졌는데 그 마리오 선수도 이제 경기에 조금씩 녹아들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브리엘 선수도 조금 부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지난 시즌의 성과를 이제 강원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대표님이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서 밑에서부터 토양을 조금 잘 튼튼하게 이제 갖추는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젊고 어린 선수들을 배출해서 선순환 구조로 또 좋은 가치로 만들어서 뭐 유럽 명문 구단이나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계속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구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도민 구단에게는 제일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네. 뭐 그걸 폄하해서 셀링 클럽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시도민 구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김병지 대표이사가 방향성을 잘 잡고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해설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 FC의 그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지속 가능한 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선수 성장을 통해서 유럽 진출시키면서 이 비전이 강원 FC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강원 FC를 오기 위한 그런 목표로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 그 발판은 잘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보면 좋은 유망주들이 강원 FC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올바르게 지금 어린 선수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강원 FC가 지속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강원 구단이 바르게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건데 지난 2년간 그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이 지속 가능한 이 정책과 철학들이 이제 안착하게끔 잘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그 구단의 생각들이 이제 모든 선수들과 구단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이제 이 방향성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 4년의 미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선수 성장만 중요하냐? 또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자생력 있는 구단으로 만들어 놓는 이 자체도 참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선수를 또 잘 영입해서 또 잘 보낼 수 있고 구단 경영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많은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지난 시즌보다는 상향돼 있는 목표를 두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 시즌에 중요한 게 이제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성적과 상관없이 구단에서 자생력이 있는 그 능력들을 예. 키워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팀으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2024년을 돌이켜보자면 창단 이후 역대급 순위에 오른 것은 물론 누적 관중 17만이라는 시즌 최다 관중을 달성을 했고요. 서울FC는 K리그 최초 50만 관중 돌파 등 K리그 1 38경기 총 관중 수가 250만 8천여 명으로 한 시즌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반영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님은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강원도민 또 강원 팬을 이렇게 강원을 또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빌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시즌 저희들이 이제 총 관중수가 이제 17만 명 정도 들어오셨고 2025 시즌은 18만 명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 평균 관중 9,500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관심도 높아진 것은 또 이제 성적도 잘 냈고 또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유럽에 진출시켰고 또 국가대표 선수 많이 배출하면서 오는 또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성적과 또 선수 육성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